안녕하세요. 기업회생 파산 전문 권용민 변호사가 법인 파산의 신청 원인에 관하여 작성한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인 파산은 단순한 경영상 어려움만으로는 부족하고 법이 정한 파산 원인이 있어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은 지급불능과 채무초과를 파산 원인으로 정하고 지급정지는 지급불능을 추정하는 사유로 봅니다. 지금부터 그 의미와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전체 구조입니다. 채무자회생법상 파산 원인은 지급불능과 채무초과입니다. 그리고 지급정지는 독립된 파산 원인은 아니지만 지급불능을 추정하게 하는 사유입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이 세 개념을 구별하여 보아야 합니다. 먼저 지급불능입니다. 지급불능이란 변제 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에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일시적 자금 경색이나 일부 채무의 연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판단할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 상태와 신용, 자금 조달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변제 능력을 봅니다. 그리고 지급불능은 자연인과 법인 모두에 적용되는 파산 원인입니다. 다음은 지급정지입니다. 지급정지는 채무자가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다는 사정을 외부에 표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공고나 광고와 같은 명시적 표시, 폐점이나 어음부도와 같은 묵시적 표시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어음의 1차 부도 처분이 지급정지의 징표로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지급정지는 그 자체가 독립된 파산 원인은 아니고 지급불능을 추정하는 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지급불능과 지급정지는 구별해야 합니다. 지급불능은 채무자가 객관적으로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실질적 경제 상태입니다. 반면 지급정지는 그 상태를 외부에 드러내는 행위로서 지급불능의 징표에 해당합니다. 지급정지가 있으면 지급불능이 추정되지만 항상 두 개념이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채무초과입니다. 채무초과란 채무자가 가진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상태, 즉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개념은 지급불능과 달리 신용이나 장래 수익 같은 요소를 보지 않고 오로지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자산과 부채도 재무상태표의 형식적 수치만이 아니라 실질적 채무와 자산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채무초과의 적용 대상은 제한됩니다. 채무초과는 모든 채무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법인 등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고 개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인은 채무초과 상태만으로도 파산 선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개인은 단지 채무초과만으로는 파산 원인이 되지 않고 원칙적으로 지급불능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인적회사를 제외한 법인에서 채무초과가 별도의 파산 원인으로 인정되는 이유가 중요합니다. 주식회사와 같은 물적 회사에서는 채권자의 책임 재산이 원칙적으로 법인 재산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채무초과 상태의 사업을 계속하면 채권자 손실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은 지급불능과 별도로 채무초과 자체를 파산 원인으로 인정합니다. 반면 인적회사는 다르게 봅니다. 한명회사나 합자회사와 같은 인적회사는 무한책임사원의 책임까지 함께 고려됩니다. 그래서 법은 인적회사에 대하여는 채무초과만으로 곧바로 파산 원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점에서
물적 회사와 인적 회사는 채무초과의 법적 의미가 다릅니다. 정리하면 개인은 원칙적으로 지급불능이 문제되고 채무초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면 법인은 지급불능 외에 채무초과도 독립된 파산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법인 파산에서는 재무자료를 통한 채무초과 검토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파산 원인의 판단은 형식적 문구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지급 정지 사정과 회계 자료, 실질적 자산 부채 규모와 지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파산 원인은 기본적으로 지급불능과 채무초과입니다. 그리고 법인 파산 신청에서는 어떤 파산 원인을 중심으로 주장 입증할지, 그리고 관련 자료를 어떻게 정리할지가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기업회생 파산 전문 권용민 변호사가 작성한 법인 파산의 신청 원인에 관한 내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